안녕하세요. 8월 2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마르키시오가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러시아의 제니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토리노 지역 매체에서는 오늘 마르키시오의 AS 모나코 행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를 했으며, 대신 마르키시오는 스포르팅으로 갈 수가 있는데 라니에리가 스포르팅 리스본의 감독이 된다면 더더욱이 이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제니트 역시 유력한 후보인데 현재 스페인의 세비야, 레알 베티스, 미국의 몬트리올 임팩트, 뉴욕시티도 마르키시오에게 관심이 있으며, 한편 마르키시오에게 관심이 있었던 아시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은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르키시오가 유벤투스와 개막전에 바로 앞전에 이제 상호 해지를 해서 떠났고요. 지금까지는 팀이 없습니다. 당장 모나코로 비행기를 타고 갔었던 것은 팩트로 밝혀졌는데 모나코하고 이제 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미국 이 4개 나라에서 아마 한 팀을 골라서 이적을 할 것으로 보여요. 에버튼은 빠그릴 수밖에 없지. 등록을 못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셀타비고의 아스파스를 노릴 것이고, 이 아스파스가 현재는 레알로의 이적을 고민 중에 있더라고 합니다. 레알은 31살의 포워드인 이 아스파스에게 3,600만 파운드 520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리버풀에서 0골의 기록을 세우고 2015년 셀타비고로 복귀한 그가 라리가에서만 101경기에서 55골을 몰아넣으며 라리가에 특화된 선수임을 증명을 했고, 그로 인해 레알은 아스파스의 이선자원, 함께 뛸 수 있는 이선자원인 베일과 아센시오, 바스케츠의 자리로 다양한 백업 능력 및 일선 공격수까지 뛸 수 있는 그런 멀티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레알은 발렌시아의 호드리그를 원했으나 1억 4천만 유로 1815억의 방출 조항이 아니라면 선수를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레알은 발렌시아의 호드리그를 포기하고 이 셀타비고에 있는 아스파스를 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파스가 월드컵도 갔다 왔고, 사실 라리가에서만 뛰는 걸 봤을 땐 되게 잘하는데, 리버풀 시절 때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아예 스타일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자신이 라리가에서 뛰어왔던,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에서 왕노릇 하다가 리버풀 와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지 뭐. 약간 임모빌레랑 비슷하죠. 네. 자기가 뛰었던 리그에만 돌아오면 다 잘하는데 떠나기만 하면 안 되는. 레알이 너무 급한가 봐요, 진짜. 없으니까. MBC의 안종원 해설은 이승우의 이란전 쐐기골에 대해서 깜찍이가 요리를 잘 해서 먹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어제 열렸던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이란전에서 첫 선발로 나선 이승우가 쐐기골을 박으며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한국 대 이란 남자축구 16강전은 한국이 2대0으로 승리를 하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승우의 골을 보자 안정환 해설위원이 내가 이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며 이승우의 골에 기뻐했고, 한편 MBC의 김전근 캐스터의 주워 먹었다 라는 발언에 안정환 해설이 저 골은 주워 먹은 게 아니다, 요리를 해서 먹었다라며 너무나도 잘했고 측면 돌파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자기 장점을 살려서 슈팅하는 것이 이승우의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승우 선수가 어제 이란 경기에서 정말, 사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가 헷갈리는데, 그 이란 선수가 공을 내보내려고 찾는데 공중에 붕 뜬 거잖아요, 되게 높게. 그거를 이제 이란 선수와 함께 그 볼 경합을 하다가 떨어진 공을 컨트롤한 건데, 그 컨트롤이 이제 이승우가 정말 원해서 한 건지 그냥 운이 좋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게 원해서 한 거고 그렇게 넣은 거면 완전 초대박이고, 그게 원해서이진 않지만 갑자기 공이 왔고 그걸 침착하게 넣은 것도 대박이죠. 근데 그거를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컨트롤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작았어요, 화면이. 이게 포털이 없어가지고 영상이. 움짤로도 보고 그 이제 커뮤니티 올라온 조그만 영상을 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나는 그 볼 컨트롤이 너무 좋았어. 그게 공을 공중에 있는 걸 잡았다면 그것도 너무 멋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앞으로 바로 치고 나가면서 침착하게 넣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여튼간에 이승우가 참 그 장면에서는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김정근이 했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봤을 때는 주워 먹었다라는 말이 자기 딴에는 기쁘고 즐거우니까 사람들에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좀 과대 포장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워 먹었다, 그만큼 이 어려운 꼴을 너무나도 쉽게 넣었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말을 했겠지. 그걸 만약에 진짜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했다라면 그거는 뭐 제정신이 아니고 잘 쳐서 넣은 거니까 그만큼 어려운 볼을 쉽게 넣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주워 먹었다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오버한 거지. 뭔가 나는 그 김정근 캐스터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 사람 되게 착하더라고. 한번 예능에 육아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되게 착하긴 한데, 이게 축구는 원래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이 축구를 어떻게 해설했을 때 어떻게 해설을 띄워주고 어떻게 캐스터가 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건지를 축구를 오랫동안 보고 왔던 사람이 해야 그 이제 약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하고 하는 건데, 너무 약간 그 이슈 화제거리에 약간 목매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김정은도 안 좋아하고 옛날에 했던 조우종도 안 좋아하고 별로야. 그러니까 이광용이나 배성재가 참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할 줄 알고 캐치를 빨리 하는데, 김정근하고 저기는 별로예요. 제가 안정환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안 봤잖아요, 어제. 짜증나서. 이게 드립이 필요할 때가 있고, 좀 사실 좀 빨아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한국을 중계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될 때도 있어. 더 좋게 포장도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의 화도 좀 누그러지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가 좀 그런 거지 뭐. 윤스 같은 경우는, 최영수 해설 같은 경우는 자학 해설이죠. 자학 해설. 자학도 맞고 타학, 남도 학대하고 자기도 학대하고. 자기 학대는 건 자기 뭐 생각이 괜찮은데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막 소환해서 하니까 예토전생 모두 꽉이. 근데 또 그런 스타일도 있어야지 뭐. 베트남 아시안게임 16강전에서 바레인의 1대0 극장승을 챙기며 사상 첫 아시안게임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박항서 매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바레인을 제압하며 역사적인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16강전에서 바레인의 1대0 승리를 했고, 이날 승리로 베트남은 역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으며 베트남은 시리아와 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박항서 감독을 높게 평가하진 않았죠. 왜냐면 K리그에 있을 때 워낙 성적이 좀 그랬거든. 박항서 감독 시절 그 경남 생각하면 그때 막 까보레 같은 선수가 발굴을 했었으니까, 물론 그거는 뭐 박항서 감독이 발굴한 건 아니고 이 스카우터 팀이 발굴한 거지만, 여튼간에 그때 경남 잠깐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상주 때도 그냥 뭐 좀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 내가 생각하는 축구 감독은 그 현실과 이상을 잘 적절히 배합을 해서 자기 팀에 맞게끔 해야지 그 감독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어떤 사람은 현실로만 너무 가버려서
뭐 좀 이렇게 성적을 위주로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 재미가 없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광래 같이 만화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만을 생각하고 축구를 대하다 보니까 그 현실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스트레스와 팬들의 좌절감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이 팬들에게 좀 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믿어주면은 이 자기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순호 감독은 포항이라는 이제 과거의 명문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시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상위 스플릿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 살아남겠다, 아니면 상위 상위 이제 스플릿하고 하위 스플릿하고 경기에서 한번 상위에 남아보겠다, 뭐 이렇게 그냥 또 현실과 이상을 잘 타협한 사람도 있는데, 여튼간에 박항서 감독이 생각하는 그 축구 철학이 베트남과 잘 맞는 거죠, 뭐. 선수들도 박항서 감독이 말하는 것을 되게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고, 박항서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되게 정말 아들같이 대하면서 어떤 부상이 있거나 또 걱정이 있으면 항상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느끼는 감독을 위한 축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과거 감독을 위한 축구라고 했을 때 그냥 가까이서 생각해보면, 저번에 노상래 감독이 전남을 맡았을 때 그때 이제 노상래 감독이 그만두고 싶다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팀에. 그러니까 구단한테. 난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성적이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한번 제보해달라 했죠. 선수들이.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그때 이제 전남이 다시 반등하면서 강등도 안 당하고 남았는데, 뭐 지금도 뭐 전남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여튼간에. 뭐 여튼 그런 사례도 많고 생각보다. 해외도 그렇고, 여튼간에 이제 베트남과 베트남 문화와 또 박항서가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원하는 모습들이 선수들이 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좋은 축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박항서 감독님이 가서 잘 하고 있는 베트남 보면은 그 기세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뭐든지 이 감독과 함께라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잘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난 저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선수들도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축구 인생의 커리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정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데, 감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감독도 어떤 팀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감춰져 있는 능력을 끌어줄 수 있는 클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자기 능력을 다 좀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클럽일 수도 있지. 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모예스? 에버튼에 그렇게 없이 살았을 때 그렇게 살면은 참 정말로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막 유로파 리그권, 그리고 막 더 좋게는 막 챔스권을 한번 몇 번 도전해볼 만큼의 좋은 성적 거둔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널널해지고 잘 여유로워지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감독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도 쓰던 사람이 쓴다니까 진짜. 모였으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네. 여튼간에 박항서 감독이 이제 좋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경기 보신 분들이 즐거워한다 하더라고요. 재미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기는 사실 박항서 감독이 바레인을 만나서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대요. 물론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역습을 오히려 더 무섭게 가져가서 위험했을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잘 이겼으니까 칭찬받는 거지 뭐. 다음 소식은 레알이 아자르에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스페인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자르에 대한 이적 제의를 첼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지만 그는 꾸준히 레알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은 이미 2주 전에 끝이 났지만 라리가의 이적 시장은 8월 말까지 열려 있으며, 스페인 축구 전문가 벤 헤이워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의 영입에 필사적이지 않은 이유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아자르보다는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훨씬 더 확실하고 좋은 자원임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했고, 게다가 쿠르투아나 아자르를 동시에 첼시에서 빼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레알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언급을 했어요. 첼시는 이미 아자르의 이적료로 많은 금액을 제한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첼시 입장은 최소 네이마르의 금액이 아니라면 절대로 아자르의 이적을 수락할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아자르가 네이마르보다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잘 동의는 못하겠네요. 나는 아자르 같은 선수가 이타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첼시라는 팀에서 잘 어울리는 거고, 그 이타적인 면에서 더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지. 뭐 스코어러를 원한다라면 진짜로 네이마르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사실.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근데 사실 좀, 정말 네이마르는 명과 암이 확실히 존재하는 스타일이라, 대신에 그 밝은 부분에서 확실한 골게터? 골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개인기로 팀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100% 맞는데, 저는 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 골 넣는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아자르보다는 네이마르 낫지 않나? 전 네이마르 싫어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자르가 사실 슈팅력이 그렇게 막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화려한 드리블에 공간을 잘 열어주는 패스, 그리고 뭐 번뜩이는 골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골 넣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네이마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네이마르 안 좋아해요, 저. 아자르 힘 좋다고? 아자르 엉덩이 크잖아. 남들은 엉덩이에서 힘이 나와. 헐크 봐요. 스페인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라비오 영입에 최대 5천만 유로 650억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바르셀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적 시장은 8월 31일 날 끝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를 강화해줄 영입 리스트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최상단에는 아드리앙 라비오가 있을 것이며, 아르투르 비달의 영입은 라비오의 바르셀로나행 시나리오에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 시도를 하고자 하며, 만약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파리가 최종적으로 협상에 동의한다면 바르셀로나는 최대 650억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맥시멈일 뿐이고, 웬만해서는 가격을 더 낮추려 할 것인데, 바르셀로나는 라비오가 훌륭한 피지컬과 테크닉,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최고 레벨에서 경험을 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이 닫혔기 때문에 사실상 바르셀로나의 단독 찬스이며, 그리고 몇 주 전 문도 데포르티보가 보도했듯이 그들은 이번 달 영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자유의 몸이 될 2019년까지 기다릴 장기 플랜도 가지고 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라비오 많이 컸네. 응? 뽀글머리 처음 가져왔을 때 막 사람들이 짭이라고 막 엄청 욕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컸어. 간지러. 난 얘 마마보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진상이에요. 프랑스 파리 유나이티드 언론에서는 여전히 도르트문트와 게레이루 영입을 논의 중에 있는 엔리케 단장에 관해 보도를 했습니다. 몇 달째 왼쪽 풀백인 퀴르자와와 경쟁할 레프트백을 찾고 있는 안테로 엔리케 단장은 여전히 하파엘 게레이루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엔리케는 최근 게레이루 이적에 관해서 도르트문트 고위 보드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현재 게레이루는 도르트문트 시절의 토마스 투엘 감독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엔리케 단장은 파리와 도르트문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적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도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자 그는 도르트문트가 노린 바가 있었던 스탄리 은소키를 딜에 포함시키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은소키의 가치는 1,500만 유로 195억 선이지만, 은소키는 파리에서 잔류하고 싶어하며 클럽 내 막스웰이나 루이스 페르난데스와 같은 몇몇 유스 관련 보도진들,
이 스카우터들은 이 은속키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는 이번 주 주말까지 준비될 프로계약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여러모로 파리도 협상 단계에서 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이것저것의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선수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올 선수도 상대팀에서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머리가 파리도 많이 아픈 상황이라고 해요. 게레이르도 뛸 수 있는 포지션을 보면은 왼쪽 윙어나 풀백 다 되는데, 윙백이나 사실 윙백 윙어로 봐야겠지 저기 따지면. 벤피카의 루벤 디아스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이며 바이아 또한 4,500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770억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오늘 몇 시에 경기 있어요? 이거 폰트가 되게 신기하다. 보통은 이 밑에쯤에 좀 리그 폰트를 넣어놓는데 위에 넣어놨나? 아, 그때 경기에요? 오바메양은 아스날 클럽 내 스피드 테스트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결과를 올렸습니다. 오바메양은 속도 측정 결과를 SNS에 올렸으며 아스날의 속도 1위는 베예린이었었는데 이제는 오바메양에게 밀려서 2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의 맥스 스피드를 기록한 귀엥 드지에게 말하길, 어떻게 네가 93%의 맥스 스피드를 찍을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또 해보았나 봐요. 해보았었는데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 더더욱이 빨라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또 해주면서 귀엥 드지에게 큰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로폴딩. 아니 여기는 뭐 수비수가 이렇게 빨라? 응? 아니 수비수가 이렇게 빠른데 왜 그랬을까? 응? 아니 나는 누구야 저기 소크라티스가 빠른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무스타피가 빠른 게 더 신기한데? 아, 그럴 수 있지. 몸은 빠른데 생각이 느려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필요 없을 수가 있지. 빠르구나. 수비수가 진짜 빠르네. 생각보다 키가 그렇게 또 큰데. 아니, 물론 이제 그 스프린터로 따지면은 수비수가 더 느리겠죠. 먼거리 장거리 스프린트를 따지면. 근데 이제 그래도 수비수들은 뭐 장거리 스프린트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신기하네. 오바메양이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근데 이런 거 내보내도 되나? 그 자료인데, 지표인데. 뭐 사실 뭐 이거 나간 데에서 뭐 크게 뭐 잘못됐거나 없긴 하겠지만, 아스날 팀의 부상 소식이 컨펌이 되었습니다. 이 부상 소식에 컨펌된 선수는 콜라시나츠, 나일스, 젠킨슨, 코시엘리라고 합니다. 우나이 에미리 감독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메디컬 팀이 이제 아스날 스쿼드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발표했는데, 현재 콜라시나치는 왼쪽 무릎 부상이며 10월 훈련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나일스는 왼쪽 비골 골절인데 11월 훈련 복귀를 목표로 현재 부상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일 젠킨슨 풀백은 오른쪽 발목 염좌이며 염좌가 좀 심해서 11월 달에 훈련을 복귀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코셸리는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좀 크게 다쳐가지고 그 코시엘리도 11월 달에 훈련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다들 뭐 한 달 이내에 돌아올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고 다들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아스날도 참 쉽게 못 가네. 쉽게 못 가. 아스날의 다음 상대는 자기 자신이지. 2패잖아. 자기 자신부터 이기고 시간과 정신의 망에서. 블랙번 로버스가 과거 맨시티 선더랜드 시티였던 잭 로드웰을 영입했습니다. 잭 로드웰은 이번 시즌 말까지 단기 계약이라고 해요. 짧게. 네. 로드웰이 이제 블랙번으로 가서 뛰게 됐네요. 아니 블랙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요즘에 존 듀어든은 뭐하지? 존 듀어든? 블랙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그 빡빡이 형 요즘 뭐한대? 옛날에는 TV도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축구 얘기도 많이 해주고 좋았는데 듀어든 형 요즘에 나오면 좋을텐데 그죠? 아시아 지부 뭐 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에 없나 이제? 딴 데 갔나? 궁금하네 갑자기. 블랙번 하면 감스트지. 그래 이제 한국에서는 블랙번 하면 감스트지.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앙리는 보르도 감독직을 오퍼 받았다라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하기로는 보르도가 티에리 앙리에게 장기 계약의 감독직 자리를 제의했으며 41살의 그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코칭 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카이 스포츠를 떠난 앙리는 일찌감치 아스톤 빌라와 연결이 되었고 그는 2016년부터 벨기에 대표팀에서 마르티네즈 감독을 보조하는 코치로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3위로 이끈 백룸 스텝의 일원이 되었으며 보르도는 최근 포에트가 자신이 모른 채 진행된 이적에 비판한 엄청난 비판과 이제 언론에 이것을 모두 다 언급을 하면서 이후 그는 보르도에서 모든 업무 정지를 받았고 일주일간 업무 정지가 되면서 현재는 감독 대행이 클로즈 전을 개막 경기를 또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기는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팀 분위기도 최악으로 흘러갔으며 앙리가 유벤투스로 옮기기 전 1994년부터 1999년까지 AS 모나코 소속으로 리그왕 경기를 뛰어봤었고 그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아스날에서 254경기에 출전을 했고 프랑스 대표팀 선수로서는 123경기를 뛴 레전설입니다. 시계 되게 이쁘다. 여튼간에 앙리가 프로커리어 첫 감독을 맡을 수 있는 게 현재는 지금 유일한 거라기보다는 제이 들어온 게 많은 팀이 있었지만 보르도가 가장 좀 괜찮은 클럽이기도 하고 앙리가 좀 편하게 지휘할 수 있는 프랑스 내 클럽이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는 듯해요. 네. 어떤 스포츠든 천재는 감독하면 잘 못하. 근데 그 천재란 기준이 그냥 뭐 1군에서 정말 이름빨 좀 날리고 뭐 이런 사람이면은 사실 꽤 많고 뭐 정말 천재, 뭐 펠레, 마라도나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 뭐 그 말이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크루이프는 맞아. 크루이프 천재지. 가르디올라도 천재지.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1군 그러니까 그 빅클럽 출신의 그 팀에서도 자신의 영역이 확고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차범도 성공했어. 옛날에 차범 수원 우승시켜가지고 그 독일 가서 얼마나 박수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네. 2008년도 수원을 우승시키고 나서 차범근이 프랑크푸르트에 놀러가요. 친구들 만나러. 근데 그때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 차범근이 뛰었었잖아요. 차범근이 이제 거기 주변에 지인들하고 박수치면서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전광판에 차범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차범이 나를 한국에서 이 프로팀을 맡아서 감독하고 있고 우승하고 돌아온 우리의 영웅 차범 하니까 갑자기 박수가 막 차범 하면서 막 와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자랑스러웠지 진짜 그때. 그 봤잖아. 그 왜 배성지하고 독일 가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시장 아줌마들이나 다 알아보면서 막 당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팀이 요즘에 성적이 안 좋다고 언제 돌아오냐고 막 그렇게 약간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30 중반까지도 공격수로 독일에서 뛸 정도로 몸 상태도 뭐 잘 관리를 했었고 진짜로. 그 있어요. 그 배성지하고 차범 갔던 거 그게 아마 브라질 월드컵 전에 아마 한 걸 찍었던 걸 거예요. 네. 뭐 둘이 아빠인가 뭔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봐도 재밌을 거예요. SBS 스페셜 맞아요. 그거 말고 그 안정환이 옛날에 손흥민 독일에서 뛰었을 때 사부작으로 그 찍었던 축구 여행 그 축구 여행 예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박주호도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뭐 그때 이제 뭐 안정환이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자신이 또 디스브로크에 뛰었었으니까 어떤 게 맛있다, 뭐 어떤 게 즐거웠다, 추억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 재밌었는데 그것도. 그게 뭐였더라? 안정환의 사커 무슨 사커인데? 안정환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안정환의 무슨 사커 있어요. 내가 그걸 옛날에 녹화한다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녹화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있거든. 사커 핸드 시티 맞아. 안정환의 사커 핸드 시티. 그거 지금은 아마 공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에서 검색해 보면. 재밌었어. 그것도 시간 금방금방 가요 진짜. 그거 생각나네. 안정환 얘기 잠깐 해서 생각난 건데, 그 김용만이 이제 스위스 놀러 갔을 때, 그때 안정환 보고 호텔에서 했던 말 기억나죠? 안정환한테 토트넘 얘기하면서, 맞다. 너 토트넘 아나? 그 안정환이, 내가 토트넘 왜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 아는구나. 하더니 그냥 자더라. 그 진짜 웃겼는데. 뭉쳐있던 데에서, 뭉쳐있던 데 맞나? 맞죠? 거기서 갑자기 토트넘 얘기하더니, 막 축구 얘기하더니, 너 토트넘 아나? 했더니, 안정환 착! 이러니까, 아나? 그러니까, 내가 왜 모르냐고, 씨. 축구 해설하는데. 하더니, 웃겨요. 그거 스위스 편이니까,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거기 왜, 스위스 그 월드컵 박물관에 안정환도 나오거든요. 거기 재밌어요. 또 못 보신 분들은 그 편만 따로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있었을걸. 막 안정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막, 이탈리아를 잡아줘가지고 기억한다고 한국이, 그때 어떤 선수가 막, 그치, 뭐, 반지 세레머니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게 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짠 것처럼, 이러면서 막, 진짜? 이러더니 막, 니가 걔야? 하더니 막 물어봐주고, 안정환이 막, 머쓱하게, 이러고 있고, 네. 웃겼어요, 좀. 못 알아볼 만하지. 은퇴하고 나서니까. 다음 소식은 스포르팅 리스본은 광저우 에버그란데로부터 네마냐 9대1을 영입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임대 영입을 한 것이고 이 포르투갈의 헤코르드에 따르면 연봉 포함 300만 유로 40억이라고 해요. 네. 중국에서 막 바르셀로나 가고 중국에서 포르투갈 리그 보내주고 중국에서 라리가 임대 보내주고 아주 그냥 씨 누가 보면은 씨 아주 그냥 5대 리그 중에 하나겠어. 하는 줄 알겠어. 응? 참나.
난리를 친다,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감독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도 안정환 감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정하고 싶으면 그냥 안정환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선수 시절 말년부터 뭐 청준 FC 할 때도 그랬는데 자기는 어린 친구들 키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 자기가 어렸을 때 축구를 즐겼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투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즐긴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그 프로가 돼서든 사실 또 거기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축구를 얼마나 즐겼는지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만큼이라도 좀 축구를 즐기고 즐겁게 하면서 이 축구라는 꿈에 대해서 좀 어린 친구들이 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축구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지. 이걸 먹고 살겠다라는 막 그런 이제 전투적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어린 친구들 뭐 이렇게 뭐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성인 팀이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안느가 정말 좋은 매니저, 사람이 좋으니까 힘들게 컸으니까 사람 좋은 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빠도 성인팀은 성적만 잘 내면 돼요. 서정원 사람 아무리 좋아도 성적 못 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서정원의 서도 듣기 싫은 사람이야. 착한 거 개나 줘버려. 선수한테 착해서 뭐해? 선수가 뭐 감독 착하면 뭐 돈 더 줘요? 팬들한테 그 평판이 좋아야 재계약도 하는 거지? 너무 싫어,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안 보여줄라 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조던이 저러는 게 컨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 보여주자면 내가 진짜 얼마나 싫어하냐면 정말 싫어요. 언제 뜨냐? 잠깐만 보여줄게. 뭔지 보여줄게요. 오늘 나한테 그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그 수원 카톡이 나 쓴 거 봐봐. 뭐 무슨 뭐 쇼핑 공연 뭐 한대 에너지업 이벤트 부스 한다길래 서정원 나가지 않는 이상 안 봅니다. 나 보냈지. 내일 보겠지? 꺼지라고 해라. 꺼지라고 해. 관심도 없으니까 아주. 평일?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보는 거 아니에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이런 젠장 좀 일찍. 아니 나 저거 오자마자 보냈는데 왜 안 보는 거야? 봤겠지? 봤을 거라 생각하자. 평일에 한번 다시 보내보라고? 알았어요. 내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안티지 이것도 안티. 나는 그 이유 있는 안티라 생각해요. 난 차범근이 성적 안 좋았을 때도 사실 가만히 있던 사람이에요. 나는 웬만하면은 이제까지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형태로 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서정원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 장면은 진짜 어떻게 골을 넣을 때도 가만히 있고 골을 먹혀도 가만히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뭐하러 우리가 감독을 세웠냐? 세제미디언? 윤석열 때 그 양반한테 너 어떻게 했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양반은 내 욕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그 양반이 그 수원에 있던 노장 선수들 다 내쳤으니까. 이관우, 이훈재, 또 열받네? 갑자기 또? 다 내보냈잖아. 개떡 같은 게. 그 노장을 대우하지 못하는 그 팀의 노장이 없으면 팀이 사실 제대로 안 굴러가요. 적절하게 노장도 있고 해. 그 노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진짜 FM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뭐랄까 저도 FM 하면요 30살만 넘어가면 다 됐지. 그냥 공짜로 내보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안 나가면 상호해지라도 해가지고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내보내는 거.
31살인데 막. 그럼 구단이 말리잖아요. 구단이 말려도 내보내는 거. 구단이 갑자기 200억 넘게 쓸 수가 없다 막 하지 마라 하면은 웃기지 마고 내보내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건 게임이고. 여튼간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 세오가 수원 감독 지금 6년째일 거예요. 6년째. 몰라. 그걸 왜 물어봐 나한테 짱나게. 또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또 생각해야 돼. 저번에 FA컵 우승할 때 그때가 적기였어. 그때 나갔어야 됐어. 물론 그때 우승했으니까 뭐 나가는 것보다 남는 게 더 여론이었었겠지만 그때 나갔으면 서로 좋게 해줬을 거 아니야. 오래 했지. 짜증나. 어렵다니까. 이게 그래요. 사람이 내 팀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또 남이 욕하는 건 또 짜증나요 또. 어? 그렇다니까. 그 약간 왜 여자분들이 자기 남자친구 그 막 욕할 때 친구들이 맞장구까지 쳐준 건 괜찮은데 막 과하게 막 뭐라 하면 또 싫어하는 것처럼 서정원이 첫 해외파냐고? 아니지. 우리나라 첫 해외파는 이제 차범근으로 봐야죠. 말레이시아 일본 경기 보냐고요? 나는 그거 중계할 생각 없었는데 아프리카만 틀어놓을까 그러면? 아프리카 틀어놓으면 볼래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프리카 좀만 준비해볼게. 지금 아마 열릴 거야 아마 해놓으면. 잠깐만 나에게 이거 좀 줘요. 시간을 한 3분만. 키는 거 일도 아니니까. 나 근데 뉴스는 나 마저 해야 돼 이거. 서정원 얘기하면은 열받아서 안 돼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모르겠어.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한창 축구를 좋아했을 때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막 그 수많았던 그 K리그 팬들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가져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딱 그 결계야. 그 경계라고. 그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리얼로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정말로. 조선님은 수원의 감독 새로 뽑는다면 누가 좋을까요? 저는 외국 감독. 무조건 외국 감독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정말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3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소주값에 보태요. 3,000원이니까 저기 먹을게요. 필라이트 파란색 2개 먹을게요, 그냥. 소주는 제가 잘 못 먹어요. 미안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30개 감사합니다. 테딜락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좀 더 보탬. 나이스. 소세지 사고 와야지, 그러면. 배나윤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수원은 근본 있는 팀이라 감독 쉽게 안 잘라서 좋네요. 열받는다, 저거? 정말? 또 슬슬 득득 긁는다, 또. 열어왔어요. 이거 1분 맞아? 일본 맞나 지금? 이거 말레이시아랑 어디랑 한다고? 일본 말레이시아? 북한하고 잠깐만 잘못 들었나봐 그러면. 잠깐만요. 말레이시아 일본 있어요 확실히? 있는 거야? 9시 반 경기라 그랬죠?
일본 경기가 중계가 있어요? 여기는 왜 안 나오냐 근데? 방글라데시하고 저기밖에 없는데? 북한 거밖에? 말레이시아 경기 어디서 중계해요? 이거 안 나와 지금. 여기서는 아프리카 켜놨는데 안 나와요. 중계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중계 있다는 거야? 어디 채널? 모르겠어요. 없는데 진짜? 일본 경기 어디서 중계하는지 알려주시면 틀어드릴게요. 네. 다음 소식은 고미스가 사우디의 알 힐랄과 공식 협상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공식적으로 알 힐랄과 고미스의 협상을 알렸으며 팀은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는 알 힐랄과 고미스의 이적권으로 협상 중에 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팬들에게 알리면서 고미스가 이제 알 힐랄로 이적할 것이다. 협상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BS?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오지? 일본 경기가 이 편성이 안 돼 있나? 여기로 봐야 되나? 잠깐만요. 그치, 고미스가 프랑스 잘했지. 잘해서 들어왔지. SBS는 펜싱 하고 있는데? 펜싱 끝나면 하는 거예요? 모르겠네. 토트넘의 요리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에휴. 걔는 아니야 SBS 지금 펜싱 한다니까? SBS 틀어봤는데? 아니 SBS 스포츠는 저기 하는데 지금? 테니스 하는데? 나랑 다른가? SBS 스포츠가 몇 개예요? 아무튼 아프리카 켜놨으니까 보러 가실 분들은 지금 가 보시면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로파 리그 원정을 떠난 번니팬이 그리스에서 칼에 찔렸지만 다행히도 무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올림피아코스와의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뒀던 번니팬이 칼에 찔렸다라고 하며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진 않았고 바늘로 꿰매는 것으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칼에 찔렸대요. 그리스 원정 가서. 또한 3명의 다른 팬들은 번니가 3대1로 진 경기 시작 전 강도를 당했고 23명의 팬들은 취한 뒤 난동을 부려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0여 명의 번니 팬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로 떠났고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번니가 1966-67 시즌 이후 처음으로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에 참가한 것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아, 조던님 SBS 스포츠 온라인에서만 중계 중 건 아니에요. SBS 스포츠 온라인에서만 중계한 게 아니라 SBS 스포츠 가보시면은 지금 테니스 경기 끝난 뒤에 말레이시아랑 일본 경기 중계하겠다라고 써있어요. 아, 나 되게 멍청하구나. 나 아프리카 틀지도 않았는데 틀어놨다고 나 혼자 얘기했구나. 어쩐지 아무도 와서 보질 않는 거여서 나 속으로 아니 뭐야 틀어달라며 뭐 잠깐 방송하다가 틀었는데 왜 아무도 안 했는데 안 틀어져 있구나. 미안합니다. 그럼 안 틀어져 있다고 말을 하지. 왜 그랬을까? 저기 아프리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안 맞아요 되게 아프리카랑 요즘에 나 되게 불편한 관계예요. 되게 이상해 저기. 안 맞아. 미안해요. 네. 현재 네이마르, 은바페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레알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파리가 FFP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어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파리는 다음 주 중에 AS 모나코에게 음바페 영입에만 썼던 금액인 1억 8천만 유로 2340억을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며, 다만 재정 상태 균형 문제가 떠올랐는데, 파리로서는 이번 여름 내내 9천만 유로 1170억을 확보를 해야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네이마르와 음바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레알이 노리고 있는 선수가 양측 다 이제 네이마르도 원하고 있고 이 음바페도 원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대요. 호날두를 유벤투스로 보낸 레알이 아직 그럴듯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로페테기 신임 감독은 선수 보강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무조건 음바페 아니야? 네이마르가 갔을 때, 네이마르 갔을 때도 뭐 재미는 있겠네. 사실 그 재미라는 게 이제 불꽃 튀겠죠. 바르셀로나 팬들이 얼마나 짠나겠어요. 다음 소식은, 무리뉴가 경질된다면 지단은 맨유 감독을 원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흔들리자 서서히 차기 감독설이 들려오고 있으며, 레알에서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한 후 휴식기에 들어간 지단이 후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맨유행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뭐 보도가 되었었지만, 영국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며 제안이 들어온다면 지단은 수용할 입장이라고 하며, 지단은 유력한 후보인 점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고 동료들에게 맨유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단 감독이 마샬, 포그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하고 있고, 프랑스 출신의 마샬과 지금 포그바가 맨유와 작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포그바는 바르셀로나와 현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단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다면 어지러운 팀 분위기를 안정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점이 그를 가장 데려오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하네요. 지단이 과연 올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지단이 맨유로? 갈 수도 있겠지. 사람이 모르니까 진짜. 맨유 감독이라는, 맨유 감독의 그 자리라는 그 메리트가 사실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퍼거슨 이후에 이 맨유란 팀을 확실하게 좀 색깔을 갖춰가면서 이 살린 감독이 없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지단이 해낸다면, 그거마저 지단이 해내면 그거는 정말 미쳤다리. 그죠? 그건 정말 미친 거죠. 지단이 후세에 그 어떤 감독도 받지 못했던 결과를 내는 걸 테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나는 당연히 안 갈 거라 생각했는데, 좀 잠깐 반대로 역발상 해보면, 정말 맨유까지 살려낼 수 있다면 정말 대박이니까. 유베도, 그 유베 얘기는 사실 알레그리가 막 그때 아스날 가네만 했을 때부터 나왔던 거라 관심도 있겠지. 본인이 뛰었던 그 팀이니까. 유베 팬들도 원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알레그리를 내칠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알레그리가 뭐 혼자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알레그리 자르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자, 다음 소식은, 오늘 맨유 소식 왜 이렇게 많냐?
저스틴 포그바의 손 동작이 스콜스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킹리적 의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폴 포그바의 손 동작이 화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조용히 좀 해라, 주둥이 좀 여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영국 데일리 메일은 포그바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광고용 사진이지만 폴 스콜스의 비판 후에 게재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콜스는 맨유가 브라이튼에게 3대1로 패배하자 포그바가 이상적인 차기 주장 후보라고 남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런 징징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포그바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지 못한 경기력 때문에 맨유에서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그바는 SNS에 검지로 입술을 가리는 듯한 동작을 한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사진 자체가 광고용 사진이었지만 스콜스의 비판 직후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포그바의 행동에 함축적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보자. 잠시만요. 아니, 우가고 애들이 짜증나게 해가지고 잠깐 대응 좀 해주고 있었어요. 아니, 1분 경기 한다 해서 해놨는데 애들 막 난리 치니까 졸라 웃겨. 아, 나 저런 거에 이제, 나는 원래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전에도 많아요. 전에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저런 게 어그로 끌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늘 맨유 아주 스페셜이 있네. 네. 다음 소식은 단기 실적주의를 가져가려는 것 때문에 맨유가 무리뉴 영입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적 시장이 끝난 현 시점 결과적으로 맨유의 추가 영입은 없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한두 명의 영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맨유 보드진에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입은 없었고 이번 여름 합류한 프레드와 디에고 달로트 그리고 리 그랜트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무리뉴의 감독의 생각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원하는 이름을 구단에 요구했지만 맨유의 이적을 책임지는 고위 관계자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합니다. 맨유는 무리뉴 감독의 요구를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맨체스터 지역지 뉴스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언급을 했고 맨유는 무리뉴 감독 요청한 리스트에서 단기 실적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우려가 컸다라고 합니다. 무리뉴가 원했던 토비 알더웨이럴트, 그 다음에 윌리안, 그 다음에 이반 페리시치 등 그 선수들의 나이는 이미 29살, 30살이 넘어갔고 맨유는 이들을 영입할 경우 선수단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장기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과 맨유의 상황 판단 엇박자가 분명히 있었으며 이것에 관련한 관정의 골은 점점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맨유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원하는 선수가 있다고 말했지만 팀이 그 선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잘라버린다라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맨유 구단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나 뒤숭숭한 게 사실이고 네. 잠시만요. 아프리카 요구하는 자, 다음 소식은 손흥민은 이란과 아시안게임 16강전에서 선수들의 투혼을 유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 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16강전 직후에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경기에 앞서 손흥민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축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는지 초반부터 몸을 사리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가 절대로 1대4로 질 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존심을 살짝 긁었지만 후배들이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으며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란 징크스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징크스에 자신이 휘둘리면 팀 전체가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8강 갈 수 있는 팀들은 누구든 우승할 수 있고 사소한 실수 하나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좀 피곤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것에 힘든 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보다 더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자신은 주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지만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하며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이 저는 뭐 지금도 손흥민이 주장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안게임에서는 선수들이 많이 기대하고 지지하고 또 믿고 가는 선배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다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잘못을 해 봤으니까 뭐 또 반대적인 비판을 받았고 그 비판 안에서 본인이 수용한다면 더 좋을 수 있는 좋을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어린 나이에 뭐 실수 안 하고 뭐 잘못 안 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하는 거지. 다음 소식은 현재 리버풀은 도르트문트와 오리기에 대한 딜이 끝났고 솔랑케가 대신 임대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리버풀 에코 지역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오리기 협상은 사실상 끝났으며 도르트문트는 1년의 임대만을 원하지만 리버풀은 오로지 선수의 완전 이적만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팀 간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며 클롭은 스터리지와 피르미누 백업으로 솔랑케를 점찍고 있었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리기를 스쿼드에 남겨두고 솔랑케를 대신 임대에 보내는 것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현재 리버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잠깐만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보셔야지. 아, 너무 웃기다. 자, 다음 소식은 사우디는 오늘 열린 아시안게임 16강전에서 중국을 4대3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쥔 사우디는 중국에 맹공을 퍼부었고 전반 16분 하룬 카마라에 대해서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며 이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반 29분 사드가 골을 넣으면서 그리고 전반 33분 카마라가 연달아 중국 골망을 흔들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막판에 중국이 쫓아오긴 했으나 후반에 다시 한번 이 카마라가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이 사우디가 중국을 4대3으로 이기고 사우디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가입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가입 링크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감상 가능하고요.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가 생중계 가능합니다. 전 경기 라리가 생중계, 10월달 엘 클라시코 등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UFC 넘버링 및 한국 선수 출전 경기, 11월 정찬성 선수의 출전 경기도 독점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NBA 1일 최대 6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전경기 생중계, 9월달 네이션스리그 생중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서비스. 신규 가입 회원은 한 달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8월 31일까지 시즌권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스포티비 나우. 이 스포티비 나우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세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운동하실 때, 그리고 운전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걸으실 때, 이럴 때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고,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곳에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꺼진 곳에 가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많은 축구 뉴스, 축구 게임, 다른 이제 일반 PC나 모바일 게임 등 이제 그리고 이제 플스 게임 등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TV캐스트, 아프리카 VOD, 그리고 카카오 TV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토트넘의 요리스가 음주운전했대요. 여러분들의 화력 쏴!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가입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가입 링크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감상 가능하고요.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가 생중계 가능합니다. 전 경기 라리가 생중계, 10월달 엘 클라시코 등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UFC 넘버링 및 한국 선수 출전 경기, 11월 정찬성 선수의 출전 경기도 독점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NBA 1일 최대 6경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전경기 생중계, 9월달 네이션스리그 생중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서비스. 신규 가입 회원은 한 달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8월 31일까지 시즌권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스포티비 나우. 이 스포티비 나우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세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운동하실 때, 그리고 운전하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걸으실 때, 이럴 때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고,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곳에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꺼진 곳에 가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많은 축구 뉴스, 축구 게임, 다른 이제 일반 PC나 모바일 게임 등 이제 그리고 이제 플스 게임 등 많은